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네. 자, 술 얘기 재밌게 들으셨죠? 네. 다양한 술 세금 이야기. 네. 네. 위스키도 싸지면 좋다. 일관된 주장. 종량세 가자. 소주는 그대로, 위스키는 싸주고. 그럼 뭐 너무 술을 권하는 그런 게 되나요? 술 좋아하십니까, 김상욱 기자님? 저는 권하지는 않고요. 제가 네. 마시고 싶어서 종량세 가자 외치는 겁니다. 술 좋아하시잖아요. 술 좋아하죠. 김상욱 기자는 술도 잘 먹고 아르헨티나도 잘 갔다 오고. 근데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요새는 못 먹고 있죠. 요즘 못 먹고 있습니까? 퇴근을 안 시켜주니까. 자, 2교시 시작하겠습니다. 언더스탠딩 장순원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장순원 기자님이 오시기 전에 네. 우리가 배고파서 네. 단백질러를 김상훈 기자한테 제가 선물로. 자, 아니 이 시간에 이게 웬 말입니까? 물론 단백질이니까 뭐 이거 이렇게 해서 먹는 겁니다. 단백질러 여러분 아시죠? 단백질러 이거 근육 생기는데도 도움이 된답니다. 진짜예요. 아니 좀 잘 단백질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맛있더라고요. 네, 맛있어. 네. 그래서 김상훈 기자님 이거 들으시면서 자 장수원 기자님 준비하신 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하여튼 오늘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 네, 아파트 중도금 대출? 예, 중도금 대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중도금 대출이 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예, 또 이제 뭐 그 얘기하고 시간이 조금 되면 예전에 네. 한번 소개해드렸던 그 크레인 얘기도 한번 좀 할 것 같은데, 예. 그건 이제 시간을 보고 이제 봐서 되면 하겠습니다. 여기 화면 잠깐 보여주세요. 예. 예, 최근에 이 중도금 대출 금리가 많이 이제 오르면서 차라리 이렇게 큰 부담질 거면 안 내고 말겠다. 뭐 이런 흐름들이 좀 있다고 해서 그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먼저 그 전에 뭐 간단한 사실관계를 좀 설명드릴 게 하나 있는데, 말지? 예. 그 중도금 대출이 원래 그 전에는 이제 분양가에 따라서 제한을 했어요. 비싼 아파트는 중도금 대출 안 해주고 알아서 네, 구해와라. 원래는 이제 9억 원까지는 9억 원을 넘어가면 중도금 대출이 안 됐는데, 예. 최근에 이제 아파트 값들이 많이 떨어지고 주택 경기가 얼어붙는다고 하면서 규제를 많이 풀었잖아요. 예. 그러면서 이제 그 가격 제한을 처음에는 12억 원까지 올렸다가 아예 그냥 없애버렸어요. 그러니까 다음 주부터 요 중도금 그 대출 분양가 상한 기준이 사라지고 원래 한 사람당 5억 원까지밖에 안 됐는데 그 규제도 이제 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에 분양가가 한 14억 원인 아파트를 분양받는 경우에는 자기 돈으로 다 냈어야 되거든요, 중도금을. 예. 근데 이제 다음 주부터는 뭐 최대 60%, 그러니까 규제 지역이 아닌 투기과열 지구가 아닌 데는 60%까지 가능하니까 뭐 8억 원, 8억 4천만 원까지 대출 받을 수 있게 되고 그 첫 수혜 대상이 제가 많이 이제 말씀드렸던 이제 둔촌. 네. 이제 둔촌 주공이 이제 이 둔촌을 위한 제도구나. 네, 이제 이 대출 규제의 수혜 완화의 수혜를 볼 수 있겠다. 한 채 받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선배? 제 사장님이 사주시면 제가 집이 있으시잖아요, 장순원 기자는. 한 채 사주시면 좋습니다. 제가 세금 많이 내겠습니다. 예. 그런데요. 그렇게 근데 이제 됐는데. 요즘에 왜 대출 금리들이 좀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뭐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도 있고 해서 대출 금리가 좀 떨어지고 있는데 이 아파트의 중도금 대출 금리는 여전히 높게 책정돼 있는 곳들이 많아서 그런 곳에서 이제 중도금을 내셔야 되는 분들의 불만이 좀 하늘을 찌른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요 잠깐 표를 보여드릴게요. 예. 이제 최근에 이게 이제 코픽스 금리인데 이게 이제 보통 변동금리 대출의 기준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예, 작년 이제 연말쯤에 피크를 치고 지금 계속 내려오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시중의 변동금리 대출은 좀 내려오겠죠. 이걸 따라서. 근데 보면 이제 그래서 은행 주담대 금리는 보통 이제 4에서 한 6% 정도의 형성이 돼 있어요. 예.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일부 단지들인데 중도금 대출 금리가 이제 상당히 높습니다. 7%도 있네. 차이가 굉장히 나네요. 예, 요 이렇게 금리가 이제 많이 높은 데들은 예. 어떻게 보면 좀 운이 없는 곳들이죠. 예를 들어서 이제 작년 금리가 한참 올라갈 때 올라갈 때 중도금 대출 계약을 했던 곳들은 금리가 이제 상당히 높고 여전히 네. 이제 금리가 내려갔지만 이 아직 그 변동 주기가 안 된 곳들은 이제 높은 금리를 내야 되는 거고 최근에 금리가 좀 낮아졌을 때 네.
이제 중도금 대출 계약을 한 곳들은 금리가 상대적으로 낮아요. 여기 맨 아래에 있는 이제 올림픽 파크 포레온 네. 이게 둔촌주공이지 않습니까? 예. 최근에 여기는 이제 중도금 대출 계약을 했는데 진짜 싸네. 예, 4.8%밖에 안 돼요. 저거는 근데 얘는 중도금 대출 그 금리는 언제 결정됩니까? 이제 보통 분양을 받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분양을 받고 한 6개월 정도 지나면 이제 중도금을 1차에서 보통 6차까지 내는데 예. 1차 중도금을 내야 되는 시기가 와요. 예. 그 앞에 한 뭐 1개월 상간에서 이제 금리가 결정이 됩니다. 아, 그럼 한 6차까지 중도금을 나눠서 내는데 그 앞 1차 때 중도금 계약을 한번 하고 대출 계약을 한번 하고 그때 금리로 쭉 대출을 받는 거군요. 아, 그때 금리가 아니죠. 이제 그 코픽스 플러스 보통 6개월말을 많이 쓰는데 예. 변동금리 예. 6개월에 한 번씩 코픽스 금리에 따라서 변동을 주고 거기 이제 일부 가산금리를 붙여서 예. 중도금 대출 금리를 정하죠. 그러면 시장 금리에 따라서 그냥 그대로 움직이는 거네요. 그러니까 움직이긴 할 텐데 예. 이제 중도금 대출을 내셔야 될 때가 다가오면 보면 이제 아직은 그 변동 주기가 안 된 곳들은 시장 금리는 낮아졌는데 예. 왜 나는 6% 7%뭐 이렇게 내느냐 하는 상황이 닥칠 수가 있는 거죠. 그 시차가 얼마나 나는 건가요? 그러니까 최대 6개월 정도 나는 거예요. 물론 이 중도금 대출 금리가 지금 이렇게 높지만 예. 시간이 뭐 물론 가상 금리에 따라 좀 다를 수는 있는데 네. 시간이 지나서 시장 금리가 많이 떨어지면 이 중도금 대출 금리도 내려가긴 내려갈 겁니다. 6개월 뒤에는 내려간다는 거죠. 그렇죠. 내려가긴 내려갈 텐데 그래도 지금 보기에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우리는 중도금 대출을 막 7%로 냈는데 옆 단지는 이제 지금 새로 받는 새로 중도금 이제 대출 계약을 받는데. 해요. 근데 4% 5% 이러면 야 우리는 왜 7%씩 내야 되냐?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계속 나올 수 있는 거죠. 아, 네. 그래도 안 내면 되나? 그럼 아까 전에 기사 나왔던 대로 그러면 안 내버려도 됩니까? 이게 난 대출 금리가 그러니까. 너무 비싸서 네. 나 안 내버릴래. 네, 이제 보통 중도금 이자 부담이 큰 곳 같은 경우에 예. 그러니까 대출을 받아서 중도금을 내느니 차라리 이제 못 내겠다, 안 내버리겠다 이런 선택을 하는 곳도 생기고 있어요. 그것도 가능하고요. 그 구조를 잠깐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 이제 보통 이제 중도금 연체 이자 같은 경우에는 네.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할 때 정해줘요 연체 이율이. 근데 보통 이제 뭐 그때 예를 들어서 분양 공고가 있고 일정 기간이 지난 다음에 그 분양을 받지 않습니까? 그 분양을 받고 또 한 6개월 정도 지난 다음에 중도금 대출 금리가 정해지는데 예. 그 연체이자 같은 경우에 분양 공고를 낼 때 이미 정해져요. 중도금을 안 제일 냈을 처음에. 때, 예. 중도금을 안 냈을 때 연체이자가 정해지는데 예를 들어서 뭐 재작년 같은데 분양한 곳들은 그 당시에는 금리가 좀 많이 낮았잖아요. 그렇죠. 그 중도금을 안 내더라도 연체 이율을 뭐 한 5에서 6% 정도 매기겠다라고 이제 딱 못 박혀 있어요. 예. 고정이 돼 있어요. 근데 이제 뭐 1년 정도 지난 다음에 이제 실제로 중도금 대출을 낼 때 대출 금리를 봤더니 뭐 7%도 있고 뭐 예를 들어서 사업장의 어떤 리스크가 큰 연체 곳들은 이율보다 금리가 더 찍으면 더 높아. 네. 더 높아. 그런 경우가 이제 생길 수 있으면 차라리 연체를 해버리자라는 선택을 하는 게 생길 수가 있는데 이게 물론 뭐 많은 곳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 아니고요. 예. 뭐 예를 들자면 뭐 아까 말씀드렸는데 재작년에 이제 분양을 받고 이제 중도금을 보통 1에서 6차까지 내는데 다 되는 거 아니고 보통 대출이 과거에 이제 규제가 있어서 네. 또 1에서 4회차 정도는 대출을 받아서 내고 예. 5, 6차는 자기 돈으로 내거나 어. 대출이 거기까지가 한도니까요. 예. 4차까지가 그 LTV 한도 안에서 그러면 중도금 대출을 네. 지금 시중에 가서 빌리면 네. 더 쌀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금리가 낮아지면 그렇죠. 나는 그 좀 한 6개월 전 걸로 계약을 했는데 네. 그 대출 금리가 막 7, 8%예요. 근데 요즘 시중 금리가 많이 낮아졌어. 그러면 난 중도금 대출 안 받을래요. 그러니까요. 하고 그냥 시중에서 빌려서 그 중도금 내면 안 됩니까? 근데 본인의 신용이 충분하다면 뭐 그럴 수는 있겠는데 그렇죠. 예. 중도금 대출 같은 경우 집단 대출이거든요. 어떤 네. 사업장의 예. 어떤 리스크라든지 사업성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조금 뭐 낮은 금리로 이제 제공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예. 개인적으로 봤을 때 개인이 이제 뭐 예를 들면 뭐 신용도 그렇게 좋지 않고 그런 경우에 이제 시중에서 자금 조달을 못할 거 아니에요. 여기 집단에 묶여 있을 때는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그 홀로 이제 싼 금리 찾아가려고 했는데 내가 뭐 저기 뭐 DSR이나 이런 것들이 걸려서 안 될 수도 있고 담보가 없을 수도 있고. 담보가 없을 수도 있고 뭐 제가 그러니까 분양을 받아본 적이 없어. 지금 아니 근데 저 같으면 금리가 연체 이자를 밑으로 내려갈 때까지 그냥 계속 중도금을 안 낼 것 같은데 그것도 가능한 건가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이제 중도금 대출을 받기로 했는데 네. 예. 받기로 했다가 이제 금리가 낮아지니까 중도금 대출 취소.
네. 이런 건 사실 힘들고요. 중도금 대출 받기로 했으면 받아야 되는데 받아야 되는 거고. 근데 이제 이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예를 그럼 들어서 연체하면 그게 무슨 효과가 있냐는 거예요. 어차피 중도금 대출을 연체하더라도 받아야 되는 나중에 받아야 되고 어차피 내야 되는 건데 네. 왜 연체를 합니까? 어차피 그럼 연체 금리만 더 내는 거잖아요. 연체를 하고 좀 싸게 다시 빌릴 수 있는 그러니까 방법이 있어요? 대출을 받아서 받은 사람이 연체를 할 이유는 없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럼 근데- 연체를 하는 사람은 왜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분양을 받아본 적이 없어서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요즘에 이런 경우들이 생기고 있다는데 투기과열지구 같은 경우에 옛날에는 이제 LTV가 40%밖에 안 됐잖아요. 예. 그래서 뭐 1, 2, 3, 4차에 이제 대출을 받고 5, 6차는 이제 자기 돈으로 내려고 했어요. 예. 근데 이제 그 투기과열지구가 해제되면서 LTV가 60%까지 늘어나는 거예요. 예. 그럼 추가 대출이 가능합니다. 그런 지역에서는 보통 은행에서 이제 문자 보낸다고 해요. 고객님 5차, 6차도 대출 가능합니다. 이렇게 문자를 보내요. 예. 그게 봤는데 근데 이자가 7%예요. 예. 근데 그러면 이제 7%인데도 뭐 내 돈도 없고 7%를 감당하겠다. 그럼 대출 받을 수 있죠. 예. 그런 선택을 할 수도 있고 네. 그냥 자기가 돈이 많아서 그냥 자기 돈으로 내겠다. 네. 이런 선택도 가능하고 예. 자기 돈은 없어요. 근데 대출을 받더니 연체 이자가 7%야. 7%야. 예. 근데 아니, 원래 대출의 연체 이자가 아니라 대출 이자가. 중도금 대출 연체 이자가 7%야. 예. 근데 중도금의 연체 이자는 예를 들어서 5%입니다. 예. 그냥 그러면 이제 대출을 안 받고 추가 대출을 안 받고 그냥 연체를 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네. 물론 5회차, 6회차 중도금 연체가 되죠. 예. 그러니까 본인이 입주를 하려면 돈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연체 이자를 내야 됩니다. 중도금 예. 연체 이자. 근데 그 중도금 연체 이자가 5%인 거예요. 예. 근데 그걸 중도금을 대출을 받아서 그 중도금을 내면 중도금 대출 이자를 7%를 물어야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면 어떤 게 유리하겠습니까? 당연히 대출 안 받고 그냥 연체 이자를 물겠죠. 그렇죠. 그런 아니, 선택을 할 수 그 있다는 돈은 거죠. 결국은 내야 되잖아요, 근데. 결국은 어차피 내야죠. 금리는 내려갈 거잖아요. 그때까지 시간을 버는 거죠. 시간을 벌었다가 지금은 너무 비싸다는 거예요. 6개월마다 한 번씩 어차피 시장 금리로 그럼 돌아가니까. 시간을 벌었다가 그 중도금 그렇죠. 대출을 다시 싼 금리로 받을 수가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시간이 지나서 중도금 대출을 싸게 받는 게 아니라 예. 그냥 이미 이제 그때 결정을 하면 안 받기로 결정하면 추가 대출 안 받기로 결정하면 못 받죠. 근데 예. 이제 나중에 이제 들어갈 때 5차, 6회차에 중도금을 안 냈으니까 예. 연체 이자는 물어야죠. 예. 근데 그 연체 이자가 5%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대출을 받아서 금리를 부담하게 되면 7%, 8%니까 대출 이자보다 연체 그냥 연체 시켜 버리는 게 경제적으로 나으니까 그런 선택을 한다는 시중 거예요. 금리가 떨어지고 그것도 변동 금리로 돼 있으니까 네. 시간이 지나서 좀 이따가 받으면 좀 더 싸진다 이 말이군요. 연체를 내더라도. 그러니까 그건 본인이 이제 해결은 해야죠. 예. 네. 본인이 해결은 해야 되는데 해결은 해야 되는데 다시 대출을 집단 대출이 되는 그렇죠. 건 아니고. 네, 그렇습니다. 뭐 그런 경우도 있고 뭐 일부에서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대출을 이제 연체를 일부러 시켜서 예. 그 아파트 가격이 이제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 너무 많이 떨어진 거예요. 예. 근데 말씀드렸듯이 이것도 중도금도 안 내게 되면 보통 이제 3회차 이상 연체를 하게 되면 예. 그 이제 계약 해지 예. 문자를 계속 보내요. 예. 예를 들면 뭐 3회차 보통 뭐 3회차 이상 안 내면 이제 계약이 해지됩니다 하는 규정이 있는데 예. 이제 막 은행에서 건설사에서 계속 보냅니다. 고객님 연체이자 연체됐었습니다. 이거 안 하면 계약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연체 그 통지를 계속 합니다. 예. 근데 이게 이제 주택 경기가 좋을 때는 칼같이 이제 3회차 이상 되면 해지해요. 예. 근데 요즘 같은 때는 어떻습니까? 이게 이제 경기가 안 미분양 좋잖아요. 난다 그러고 뭐 안 이러니까. 좋으니까 시공사 입장에서도 이제 새로 소비자들을 끌어들이기 힘들잖아요. 예. 그러니까 연체를 하더라도 계약 해지로 가는 경우에 거의 없다고 해요. 그러면 이제 그 아파트를 산 사람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죠. 이제 예. 아파트를 사서 들어갔는데 네. 뭐 집값이 최근에 엄청 많이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계속 연체를 해요. 예. 물론 이제 해서 이제 나중에 입주할 때쯤 돼서 아파트 가격이 생각만큼 올라오면 그 연체 이자 내면 돼요. 예. 그렇죠. 네, 지금- 그러네. 지금 생각한 것보다는 뭐 대출 이자보다도 싸고 예. 연체 이자가 그러니까 입주할 때쯤 돼서 뭐 들어가서 살만하네 가격이. 그러면 이제 연체했던 거를 다 갚고 들어가면 됩니다. 예. 근데 만약에 이제 본인이 걸었던 계약금보다 집값이 훨씬 많이 떨어져 있어요. 예. 이런 경우에 자기가 이제 판단을 해야겠죠. 중도금을 안 낸 경우에 어차피 뭐 계약금 날리겠지만 예. 차라리 계약금 날리는 것보다 계약금을 날리는 게 예를 들어서 3억에 들어간 집이 막 2억 돼 있고 이러면 입주할 때쯤 차라리 그냥 연체를 해놓고 상황을 본다. 상황을 영화 보다가 본다. 포기해 버리는 경우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조금 중첩적으로 이제 혹시나 폭락하면 그냥 예.
그냥 포기해 버리는 거고 예, 그런 경우들이 올라가면 나머지 그냥 갚으면 되는 거고. 네, 그러니까 그런 경우들이 좀 중첩이 돼서 이 중도금에 대한 어떤 미납이 아하. 좀 생각보다 좀 많아졌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이게 다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건 아니고 예. 뭐 사업성이 좀 좋지 않아서 예. 그 중도금 대출 이자가 좀 높은 곳이라든지 아. 혹은 뭐 집값이 뭐 상당히 많이 떨어져서 예. 이제 혹시 이대로 이제 중도금을 내는 중도금을 내고 그거 다 이제 내가 아파트 떠안아서 예. 가격 하락한 아파트 떠안아서 사느니 계약금 좀 날리고 포기하는 게 낫겠다. 뭐 이렇게 하시는 아주 좀 소수의 그런 곳에서 이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해요. 혹시 단체로 예를 들면 금리가 너무 높아요. 막 8%막 이렇게 나왔어요. 네, 네. 근데 요즘 시중 금리도 떨어지고 아파트 가격도 떨어지고 있어요. 예. 그래서 입주 그 분양받은 사람들이 단체로 네. 다 같이 중도금을 안 내. 다 같이 연체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아 진짜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중도금 대출 금리를 조금이라도 깎아줘야 되겠다. 뭐 그럴 수는 없습니까? 그게 아까도 이렇게 좀 이게 나눠서 생각해야 되는 게 중도금은 어. 이제 뭐 건설사 혹은 시행사와의 계약이고 예, 중도금 대출은 은행과의 계약이에요. 예,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듯이 중도금을 안 내도 어. 신용에는 사실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내 진용에는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건설사와의 건설사가- 계약 건설사와의 계약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연체하는 것도 사실은 네. 그렇게 가능한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은행 대출을 안 갚는다는 건 또 다른 문제거든요. 아, 중도금 대출은 은행과의 계약이잖아요. 예. 은행 계약을 이제 금리가 높다고 안 내버리고 이러면 어. 그건 뭐 신용 불량인 거죠. 신용등급이 변경됐습니다. 아, 예. 그러니까 한번 이제 생각해. 이게 또 그럴 수는 중도금 없냐. 대출을 받은 분이 그거를 이제 취소하고 네. 그 연체시키는 그것도 사실 현실적으로는 좀 쉽지가 거의 안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네. 이제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이제 안 받는 옵션이 아직 남아 있는 분들 중에서 이런 선택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좀 전해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장이 이러니까 네. 진짜 굉장히 다양한 이런 데들이 해법들이 얼마나 있다고요? 그렇게 많이 많지는 있습니까? 않아요. 그러니까 어. 뭐 좀 지방이라든지 뭐 예. 경기도 외곽이라든지 이런 곳들은 이게 중도금 대출 금리도 사실 뭐 사업성이라든지 예. 그 단지 어떤 뭐 사람들의 신용도 뭐 이런 것들을 고려는 한다고 해요. 예. 근데 이제 그런데 외곽이라든지 집값이 싼 데라든지 집값 하락 위험이 크다든지 뭐 시행사라든지 건설사들의 어떤 신용이 약한 데라든지 이런 예. 것들은 금리가 아무래도 많이 높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곳들에서 주로 일어나는 거고 예. 사실 서울 뭐 주요 지역이라든지 이런 예. 데서는 조금 일어나기 어렵긴 한데 예전에는 그런 게 있었다고 해요. 뭐 한 3, 4년 전에 예. 왜 한참 부동산 경기 좋을 때 뭐 개포나 이런 데서 강남권에서 만약에 이제 분양을 받고 중도금 대출하는데 예. 4회차까지는 본인들이 내고 어. 5회차, 6회차 사실 우리는 중도금을 자기가 이제 자기 돈으로 갚아야지 그렇죠. 뭐 큰일 나는 줄 알잖아요. 안 갚으면. 예, 근데 그렇죠. 이제 예. 이거 잘 아시는 분들은 5회차, 6회차 이제 연체해 놓고 이제 뭐 건설사에서 이제 날라오더라도 어쨌건 뭐 아마 전세나 이런 것들 할 수도 있고 실제로 그때 은행에서 대출 받기가 뭐 이렇게 수월했으니까 예.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연체를 일부러 시켜놓는 경우도 있었다고 그래요. 자금 여력이 이제 좋지 않은 분들은. 근데 지금 요즘 아까도 말씀드렸지 요즘에는 이게 예. 중도금을 연체해도 이렇게 뭐 고객님 이제 연체됐으니까 계약 해지됩니다 이런 거 잘 안 보낸다고요. 보내면 안 되죠. 어떻게 갖고 와? 예. 어떻게? 못 파는데 그러면. 특히 이제 그런 데일수록 더 이제 안 좋은 상황이 안 좋은 데가 많으니까 예. 새로운 이제 소비자들을 구하기 힘들 테니까 예, 그렇다고 합니다. 이제 아, 진짜 이런 거 보니까 많이 역전됐네. 별별 일이 다 예전에는 중도금 대출 안 해준다고. 그러니까요. 그거 안 해주면 어떡합니까? 그럼 뭐 그런 문제였는데 지금 해주니까 굉장히 도도한 자세군요. 네, 이 그리고 뭐 금리로는 요즘에 내가 하도 금방 이렇게 못 넣어. 뭐 부담이 커지니까 잘 예. 안 팔리는 곳 같은 데서는 건설사들이 아예 우리가 중도금을 부담하겠습니다. 아예. 아예. 이제 대출이자 뭐 없습니다. 이런 식의 어떤 옵션을 거는 데도 많다고 해요. 와. 진짜 시장이 많이 바뀌었죠. 시장이 많이 바뀌었네요, 그새. 알겠습니다. 네. 이프로님이 뭐 연체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맥아우스님, 이프로님 의혹 제기하셨습니다. 이프로님 뭐 연체했을까요? 글쎄요. 네.
지금 뭐 2%는 불금을 즐기고 있고 저희는 열심히 일하고 있고. 제가 사실 고용주한테는 별로 관심이 없어가지고. 알겠습니다. 장수원 기자님 또 중도금 대출 이야기. 둔촌주공 둔촌 장수원 기자님 둔촌 장순원.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저희는 바로 끝내라고요? 시간 아직 일찍 끝내는데 2% 있을 때보다. 김상훈 기자님 나오시니까 재밌죠? 저기 앉아 있을 때랑 여기 앉아서 여기 어떻습니까? 마음이 너무 편해요. 좋아요? 선배들이 이런 마음으로 방송을 하셨구나. 나만 저기다 앉혀놓고 이렇게 막 공격하고 막 네. 대답하세요 막 이렇게 하고. 예. 참. 자, 김상훈 기자 자주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말 재밌게 보내시고 단백질러도 많이 드시고 주말에 맛있습니다. 김도 맛있습니다. 여기 김 나오는 김은 기억이면 김도 주말 동안 많이 사 드시고 주말 행복하게 보내시고 저희는 월요일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달라진 중국, 달라질 중국. 중국이 기침을 하면 한국은 독감에 걸린다. 최근 중국은 지난 10년보다 더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를 주도하고 있는 중국 정부. 그들의 계획을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중국의 정책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만든 언더스탠딩 특강 시리즈 달라진 중국, 달라질 중국. 중국 전문가 이철 박사의 강연으로 만나보시죠. 지금 바로 영상 아래 링크를 확인하세요.